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최근 강원도 동해안의 낮 기온이 35도에 육박할 정도로 한여름 같은 불볕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예년보다 빠르게 열대야가 발생하면서 잠 못 드는 시민들도 많은데요. 올 여름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질 전망입니다. 배현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둠이 몰려온 해수욕장 백사장 데크에 삼삼오오 둘러앉은 사람들이 더위를 식힙니다. 밤바다를 찾은 사람들은 폭죽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한낮에 더위가 이어지며 열대야까지 나타난 밤, 시원한 바람이 부는 바닷가를 찾은 겁니다. 보트에 올라 푸른 바다를 가르고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솔밭 그늘에서 숨을 고르며 더위를 잊어봅니다. 텃밭 있는 한옥인데 막 달아져서 뜨거워서 약간 여기 나오니까 좋네요. 시원하고 바닷바람이 있어서. 이처럼 동해안 해수욕장 곳곳에는 이른 여름 더위를 식히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밤낮 없이 이어졌습니다. 어제와 오늘 강원 동해안은 35도에 육박하는 불볕더위가 이어졌고 산간 지역도 30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강릉 지역은 지난해보다 18일 빠른 10일 밤과 11일 밤 이틀 연속 열대야가 발생했습니다. 뜨거운 날씨에 바깥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평소보다 몸이 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쓰레기 많이 버리니까 재버리러 아침 먹고 나오면 일하는 게 더우니까 더 힘들지요. 뭐. 이 땡볕에 hen겨야 되니까 응달이 없지 이러니까. 6월 중순부터 한여름 더위를 보이는 듯 올 여름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6월과 8월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이고 7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로 올 여름은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안의 불볕 더위는 내일 잠시 주춤하겠지만 내륙 지역은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빨라진 더위에 발맞춰 올해 강릉 경포해수욕장은 6월 29일 개장해 사상 처음 6월 개장 시대를 맞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원도 동해안의 해양관광은 해수욕장 위주에서 벗어나 최근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해양관광과 접목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2025년까지 최근 관광 트렌드에 걸맞은 다양한 활성화 전략을 마련합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빅데이터 조사 결과 동해안 6개 시군의 관광객은 2022년 1억 명 시대를 맞은 뒤 지난해는 1억 1천만 명까지 증가했습니다. 해양 레저 붐은 시장 규모의 성장세도 빨라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2020년 2조 6천억 원에서 2022년 3조 4천억 원으로 증대됐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소비 관광, 소규모 개별 여행, 체험형 레저 중심, 로컬 지향 위주 관광에 워케이션, 웰리스, 해양 치유, 야간 관광 등이 해양 레저 관광과 결합하며 관광 트렌드 축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동해안 6개 시군의 관광 상품을 아우르면서도 각각의 특성화 전략을 마련해 테마형 해양 관광 거점으로 조성합니다. 고성군은 패들앤 캠핑이 주요 전략으로 패들 스포츠 성지 조성과 반려동물 등과 함께하는 해양 캠핑 중심 거점 전략을 마련합니다. 반려가족의 증가 및 반려동물과 동반하는 콘텐츠 수요의 필요성 증대로 반려동물 전용 해수욕장 추진 의지가 있는 마을과 협력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속초시는 MZ세대를 겨냥한 힙합, 브레이킹 댄싱 스포츠 등의 해양 축제 도시 전략이 추진됩니다. 이미 서핑 성지로 자리 잡은 양양군은 스쿠버 다이빙, 마리나 등과 결합해 해양 레저 스포츠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강릉 같은 경우는 해양 레저에 커피 거리 같은 강릉만의 관광 상품과 문화 예술을 접목한다는 계획입니다. 단호 같은 문화유산에 미술관과 박물관 같은 문화예술 시설로 해양 문화 중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미 비치 발리볼로 유명한 동해시는 마라톤, 트레일 러닝, 장애물 챌린지 등 해양 스포츠 중심 거점으로 거듭납니다. 삼척시는 장왕 투명 보트 등으로 힐링의 명소로 이른난 만큼 치유와 어촌 체험 마을을 해양 레저 산업에 접목하기로 했습니다. 6개 시군을 중심으로 자연 환경과 MZ 소비 트렌드 이런 걸 반영해서 6개 시군 특화 거점 전략을 이번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강원해양관광센터를 설치하고
다양한 해양 레저 스포츠를 지원해 지난해와 비교해 2025년까지 관광객은 1억 3천만 명까지 늘리고 내비게이션 검색 수는 10%가량, 문화체육관광부 소셜미디어 문화센터의 콘텐츠 수는 2배 늘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도 최대의 장애인 스포츠 축제인 제17회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사흘간의 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속초시가 종합점수 1238점으로 우승을 차지했고 춘천시가 2위, 원주시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고의 기량을 발휘한 선수가 받는 대회 MVP는 사이클 종목에서 사관왕에 오른 횡성의 최종석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삼척에서 경북 영덕까지 동해 중부연안과 포항 구룡포에서 부산 기장까지 남부연안에 주변 해역보다 수온이 5에서 7도 낮은 냉수대가 처음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 수온은 삼척 14.7도, 울진 후포 13.2도, 영덕 12.6도 등이고 냉수대는 일주일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수가원은 동해 연안의 남풍 계열 바람에 의한 연안 용승으로 냉수대가 발생했다며 바람 방향에 따라 발생과 소멸을 반복하고 수온 변화가 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춘천 레고랜드가 들어선 지 2년이 지났지만 주변 부지 개발은 부진합니다. 상가 분양 피해 우려까지 일각에서 제기되는 등 갖은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레고랜드가 들어선 춘천 하중도입니다. 전체 면적 41만 9천 제곱미터, 축구장 58개를 합친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 넓은 땅에 레고랜드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레고랜드가 들어선 지 2년이 지났지만 주변 부지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직도 허허 벌판입니다. 당초 강원도는 하중도에 상가와 호텔, 박물관을 세워 레고랜드와 연계된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매매 계약된 땅이 전체의 71%에 불과합니다. 지지부진한 토지 매각도 문제인데 땅을 사들인 업체가 자금력 없는 부실업체라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상가 부지 매입 대금을 반려하지 못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이 일당들은 2024년 초 또다시 춘천시에 건축 허가 신청을 신청했다. 시민단체는 애꿎은 투자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다며 춘천시가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중도 개발을 하면 할수록 빚만 쌓인다며 중도개발공사 해체까지 촉구했습니다. 중도에 매각 가능 부지 전부를 정상적으로 매각한다 하더라도 1,000억 원 이상은 상환받을 수 없을 것이 명확해지고 있으므로 중도개발공사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부실업체 의혹이 제기된 상가 분야 업체로부터 이미 토지 매매 계약금과 중도금 163억 원을 받았다며 자금력이 없다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또 하중도 관광지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에 이미 4천억 원이 넘게 들어가 지금 중단하면 감당할 수 없는 매몰 비용과 혼란이 초래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도 사실 있고 저희 회사는 하여튼 그 중도 개발을 빨리 하고 활성화를 시켜서 저희 강원도의 춘천시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강원도는 제기된 의혹들을 살펴본 뒤 검증 결과를 도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추진을 위한 심의회가 오늘 도청에서 열려 개발 종합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계획안에 담긴 각종 사업 투자 규모는 132조 원으로 강원도는 이 종합계획안을 7월 1일부터 열리는 도의회에 제출해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6개월 동안 용역을 맡기지 않고 스스로 계획안을 만들어냈다며 앞으로 심의회에서 각종 사업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강원랜드가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은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기업 데이터연구소 CEO 스코어가 시장형과 준시장형 공기업 32곳을 대상으로 2022-2023년 결산 기준 경영 데이터 등 6개 평가 항목을 종합 분석한 결과 강원랜드는 경영성과 부문에서 2위에 올라 뚜렷한 실적 개선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대한석탄공사는 종합평가 결과 최하위를 기록했고 이어 한전, 한국광해광업공단 순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일본 뇌염을 옮기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올해 처음으로 강원도에서 발견됐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춘천시 신부급에서 채집된 모기 가운데 한 마리가 작은 빨간집 모기로 확인됐다며 이 모기에 물릴 경우 250명 중 1명 정도는 급성 뇌염에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일본 뇌염 환자 17명 가운데 3명이 강원도민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삼척 블루파워의 상업운전 개시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 1000일째를 맞아 환경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삼척 석탄화력 반대 투쟁위원회와 동해 삼척 기후위기 비상행동 등은 오늘 오후 삼척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척 석탄화력 발전소 가동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송전망 부족으로 절반의 가동률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삼척 화력발전소 반대 피켓 시위는 2020년 7월 14일 시작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와 1000일을 넘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강원지부가 오늘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임금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며 최저임금과 근속수당 등 실질임금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오는 22일 임금과 수당 대폭 인상, 차별 해소,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 등을 촉구하며 서울에서 열리는 학교 비정규직 총궐기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